오늘은 종합상사, 무역상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버핏이 2020년도부터 일본의 무역상사를 투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도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상사, 무역상사는 환율이 오르거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구조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어떤 이런 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버핏이 일본 무역상사에 투자한 이유는 당연히 일본 엔화가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현재 엔화가 그동안 좀 망가져 왔고, 앞으로도 엔화가 망가진다고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인플레가 지속 다시 시작되고, 왜냐하면 올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는 폭락했고, 그리고 농산물도 엄청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조금 메리트가 적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이후에 다시금 원자재 급등이 시작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또 환율이 오른다고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이라서 뭐 제가 추천드리기는 뭐하지만은 그래도 버핏도 투자를 하는 업종군이고,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가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LX 인터가 실적적으로 좀 많이 희한해서 순이익으로는 엄청 저평가인데 좀 희한한 면들이 있어서 LX 인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21년도 발표된 그 종합상사 실적을 보게 되면 요로 순위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포스코 인터는 이미 좀 급등했으니까 요건 좀 제쳐놓고요. SK 네트워크는 지금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LX 인터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LX 인터는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바닥권이긴 합니다. 이제 바닥권에 있고, 이후에 반등이 아직 MACD 상향은 안 떴지만은 이후에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차트적으로 외국인들은 그동안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약간 좀 미진한 모습이죠. 그래도 꾸준히 좀 들어오는 추세였다가 요즘에 조금 빠지면서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좀 빠질 때마다. 근데 기관이 지금 많이 팔고 있죠. 외국인이 좀 다시 매수하지 않는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견조하게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아직 MACD 상방 안 떴지만은 얘도 좀 바닥권에서 반등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TNC는 외국인도 별로고, 구간도 좀 MACD 최근에 하방이 떴네요. 주가 자체는 차트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얘도 한번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TNC는 일단 제외죠.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별도로는 6.18 괜찮긴 한데 연결로가 154가 떠가지고 이건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X 인터를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PBR도 낮고, PER이 이게 말이 되나요? 2.00, 2.16.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영업이익이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21년, 22년도 되면서 엄청나게 좋아졌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익이 이게 뭐 환차익인가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괜찮죠. 시총 1조 1천억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건데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긴 하죠. 연결로 보면은 실적은 더 좋습니다. 훨씬 9천억. 와, 1조 원. 순이익 7천억. 시총 1조 1천억 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작년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은 지금처럼 하락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후에 대한 전망이 문제인데,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원자재가 다시 글쎄요,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 근데 그것도 모르죠 또 이후에. 그러니까 본인 각자가 판단하는 대로 가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환율이나 원자재 시장이 무조건 급등한다고 보기에는. 근데 그건 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적자였다가 환율과 원자재 급등으로 잠깐 반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시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좋아졌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제 눈길을 끄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약간 테마성이긴 한데 2차전지 원료인 니켈 광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에요. 이것도 조금 그죠? 그는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얘네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중에서 또 자원도 하거든요. 광물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용품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뭐 친환경 소재, 첨단 소재 등등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최근엔 양호해졌다. 1위 업체 삼성물산은 사실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뭐 완전 종합상 100%는 아닌데 건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출에서 한 종합 상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 종합 상사 기업은 아니고 건설 부분도 있었는데 얘는 이제 건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 경기 하강 영향 받지 않는지 그것도 좀 잘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외국인은 좀 양호하긴 한데 삼성물산보다는 LX 인터가 좀 어떤가 해서, 그리고 포스코 인터가 혹시 조정이 나오면은 어떤가. 근데 일본과 한국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일본만큼 저희가 돈을 많이 찍어서 부양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원화가 그렇게 일본만큼 망가질 거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생기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경기 부양을 지속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환율이 많이 이후에도 현 레벨을 좀 유지만 하더라도 나쁘진 않죠. 그죠? 근데 뭐 우리 환율만 오른다고 하기에는 뭐 미국도 엄청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제 예상, 뭐 환율에 대한 예측이 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각자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를 뒤이어서 같이 급등을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포스코 계열은 제 느낌상에 포스코 홀딩스를 좀 고가에 처분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약간, 왜냐면 자회사들이 조금 더 시총이 낮을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같이 급등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이 급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는 좀 팔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주식 선물이 있을걸요. 주식 선물 놀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포스코 인터는 금요일날 급등을 했어도 여전히 저평가긴 하죠. 그냥 급등을 했어도 PBR이 0.82니까요. 그죠? 그리고 실적 한번 보고 갈까요? 54% 정도 좋아졌고요. 실적이 별도에서 38% 정도 증가했고, 그죠? 별도로도 PER 11 양호하 0.9배 정도면 양호하죠. 급등한 것 치고는 양호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므로 각자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다 저평가 종목들이긴 한데, 이제 본인이 다 제가 매도 시점 봐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도 다 봐드리지 못합니다. 뭐 저평가 종목이 한두 종목도 아니고 제가 이거저거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섹터를 찾으셔가지고 그 실적 및 그 매도 시점은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